자, 이번에는 시무제 전문가와 함께 또 어떤 섹터를 관심 있게 보시는지, 어떤 최선 호주를 준비하셨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부터 만나보도록 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엔터주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엔터주야 올해 사실 꾸준하게 관심이 좀 있었던 그런 섹터죠. K 콘텐츠 뭐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고, 블랙핑크나 BTS 같은 뭐 또 대규모의 그런 어떤 빅스타들의 복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긍정적이겠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 과거에도 이제 동방신기라든가 빅뱅 등 같은 핵심 IP들이 이제 제대 후 복귀 이후에 각각 40%에서 8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자, BTS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제대를 하고요. 9월에서 10월 달에 완전체 컴백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 첫 빌보드 핫백 1위를 달성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월드 투어가 됩니다. 그래서 약 300만 명 정도의 모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역대급 투어 규모에 더해서 이제 타 그룹들이 이 북미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과, 즉 ASP를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 음반, 음원, 공연 매출이 약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그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80%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자, 블랙핑크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2년 만에 완전체 투어를 재개합니다. 그 이전의 투어가 이제 1년간 66회, 180만 명 정도의 모객 수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보다 짧지만 7개월간 31회. 그렇지만은 모객 수는 똑같은 이 180만 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전 대비해서 회당 모객 수가 거의 2배 이상 수준인데요. 또 추가 발표 공연까지 감안한다면은 약 2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지난 2개분기 동안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가장 컸던 게 MD 매출의 호조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직전에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에서 이제 MD 매출에 인당 그 매출액이 약 4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자, 최근에 이 베이비몬스터가 포함된 2개분기 동안의 MD 매출액이 인당 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즉 이 YG의 MD 전략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올해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또 엔터주에 대한 관심을 많이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요. 이제 궁금한 건 이것도 정말 실적이 어느 정도 실질적인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음반이나 뭐 실제 콘서트 소비 이쪽으로 실제 숫자가 좀 나오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제 한알령 해제 시기에 주가 상승폭이 컸는데요. 자, 2017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시진핑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인해서 이 기획사들의 합산 시가총액이 약 4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자, 2021년도 1월 달에도 시진핑의 방한 기대감 그리고 8월 달에는 양제츠가 방한함으로써 그때도 주가가 4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협력 현황을 보시면요. 자, SM 같은 경우는 텐센트 뮤직의 현지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이제 공동 제작 등과 같은 전방위 협력을 위한 그 MOU를 체결을 했고 또 텐센트 뮤직은 또 이전에 실적 발표회에서 K-팝의 음반과 음원 그리고 이제 팝업 스토어 전시회 등에서 다양한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높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좀 됩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중국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업에 대한 기대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한알령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기획사들은 가파른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자, 특히 이제 그 BTS라든가 세븐틴, 빅뱅, 블랙핑크, 스트레이키즈 같이 회당 이제 5만 명 이상의 모객이 가능한 아티스트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대비 이제 MD 매출 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주요 엔터사들을 보면 팬덤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하이브는 위버스가 있고요. SM은 디어유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 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는 앞으로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더할 것인가? 이제 이쪽 시장이 또 성장하다 보니까요. 이 부분도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이런 팬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와 팬의 소통, 그리고 디지털 멤버십, 유료 콘텐츠, 커머스 등 이제 다양한 수익 모델을 결합한 이제 복합 플랫폼으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음반과 음원, 공연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구독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팬덤을 대상으로 한 또 확장성이 상당히 좀 큽니다. 이 팬덤 비즈니스 시장은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위버스와 디워이든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확장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 월간 이용 활성 자수 즉 MAU가 약 1,000만 명에 달하고 해외 이용자 비중이 87%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위버스 같은 경우는 그 유료 이용자를 약 250만 명, 또 인당 결제 금액을 12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그 위버스의 플랫폼 가치는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팬덤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단순한 부가 수익원을 넘어서 이런 그 엔터사들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무제 전문가의 관심 섹터지요. 엔터 쪽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투자 관심을 높이는지 그 근거를 하나하나 보셨고요. 계속해서 추가적 내용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로 채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필살기 고수 외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토픽을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 실무제 전문가의 엔터주 토픽 첫 번째부터 화면으로 보시죠. 자, 먼저 살펴볼 쪽은 JYP 엔터입니다. 뭐 이 회사야 음반도 그렇고요. 음원 위주로 실적 구조가 탄탄해서 뭐 상대적으로 이익의 안정성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실무제 전문가께서 토픽으로 선정하신 근거가 또 있을 텐데요. 네, 일단은 그 JYP만의 구조적인 강점을 들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음반과 음원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견고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 있지, 엠믹스 등과 같은 다양한 인기 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는 그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1위, 그리고 이제 일본 등과 같은 해외 시장에서 강세로 또 글로벌 팬덤 확장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신인 육성과 글로벌 전략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JYP는 이제 신인 개발 시스템이 업계 내에서 가장 체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오디션이라든가 현지화 그룹의 론칭,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현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이 팬덤의 저변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수적인 경영과 또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점이 다양한 JYP 엔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쉬운 점은 다른 주요 엔터사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이 올해 좀 뒤처진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앞으로의 전망을 묶어서 이슈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JYP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도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또 이제 외인과 기관 매도세가 좀 겹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엔터 4사 중에서 주가 상승폭이 가장 더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2분기 또 이제 3분기에 걸쳐서 이제 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500억을 넘기면서 또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를 좀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활동이 본격화가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북미와 남미 쪽에서 대규모 글로벌 투어가 이제 2분기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하반기에 신보 발매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가 예정이 좀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MD 매출 구조가 개선이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오프라인 팝업 매장의 철수 등과 같이 이제 비용 효율화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 중심의 고마진 MD 상품 확대 전략이 실적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 공연과 연계된 그런 그 MD 매출이 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인 아티스트 IP의 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신인 그룹인 그 킥플립 같은 경우에는 그 1월 달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요. 그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1분기에는 그 데뷔 프로모션 비용이라든가 그런 일회성 비용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또 실적에 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네네. 또 부가적으로 또 신인 걸그룹이 하반기에 데뷔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JYP 같은 경우는 다른 엔터사에 비해서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주가 상승 폭이 더뎠다라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은 향후에는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제일 클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분기부터는 또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되면서 또 올해 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YP 엔터의 앞으로 그 주가 전망은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을지 이제 접근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부재가 그런 주가를 좀 끌어올리지 못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수급을 보니까요.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제 JYP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은 그 외인 지분율이 23년 초반에는 20%에 불과했는데 23년 말에는 거의 2배, 40%까지 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 2배 많은 외인 지분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으로 말해서 또 2024년 이후에는 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외인 지분율이 감소를 하면서 현재는 25%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역으로 말하면은 이만큼 외인 지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외인들이 또 매수 여력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이제 5월 중순에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중순 이후에는 기관들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순매수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분기 이후에는 이제 분기당 500억 이상의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기대가 좀 되고 있고요. 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PR이 아직 18배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 경쟁사들은 약 20에서 25배 수준을 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상화되면은 하반기에는 타 엔터사들에 비해서 보다 높은 주가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JYP 엔터를 엔터주 가운데서 최선호주 첫 번째로 만나보셨습니다. 두 번째 토픽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어디가 등장할지 보겠습니다.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뭐 국내 대표 엔터사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뭐 강점이 또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약간 이슈가 됐었던 오너 리스크 부분부터 좀 여쭤볼게요. 주가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이제 그 하이브의 그 방시혁 의장이 그 IPO 직전에 2019년도에 이 자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한테 현재는 이제 IPO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지인이 설립한 이 사모펀드에 주식을 팔아라라고 이제 유도를 해서 약 4천억 원 정도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이 되었다라는 보도가 5월 28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동안만 이 고가 대비 이 저가의 주가 하락률이 마이너스 14%에 달했습니다. 하지만은 곧바로 회복을 해서 지금은 그 이상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보도 같은 경우는 작년 말 11월 그 말에서 12월 초에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네. 즉 새로운 사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회사의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오너 개인의 문제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면 그때는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너리스크 관련된 이슈부터 좀 짧게 여쭤봤고요. 이번에는 사업 재편 관련된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뭐 요인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에 또 확장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뭐 법인 지분 처분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성과는 미미했는데 뭐 이제 다시 한번 구조 재편에 들어가는 것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세요? 네,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021년도에 미국의 이제 이타카 홀딩스를 약 1조 원 규모로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스틴 비버라든가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 등의 이제 글로벌 슈퍼 IP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스틴 비버의 이제 건강 문제라든가 이 아리아나 그란데의 활동 축소 등으로 인해서 기대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고요. 특히 이제 23년, 24년도에 걸쳐서 2년 연속 이 하이브 아메리카가 약 1,400억 원 정도의 순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브는 이제 이타카 홀딩스 산하 법인을 지분을 잇따라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요. 또 효율화와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멀티 레이블 전략이라든가 이 플랫폼 사업 등 또 다양한 또 사업 다각화 전략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멀티 레이블 체제의 고도화와 신인 성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빅히트 외에도 플레디스라든가 소스 뮤직, 어도 등과 같은 다양한 레이블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BTS 외에도 세븐틴,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과 같은 또 보이넥스트도까지 다양한 또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BTS 공백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방어력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위버스와 같은 이제 플랫폼 사업이 확장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위버스는 현재 이제 245개국에서 서비스 중에 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MAU가 1,000만 명, 또 해외 이용자 비중이 87%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형 서비스라든가 커머스, 광고 등과 같은 신규 수익 모델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도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꾸준하게 올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K 콘텐츠에 대한 그런 또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고 말씀하신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그 기대 심리를 더 높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이브에 대한 접근 전략, 주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 보세요? 네, 이제 앞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향후 2년간 약 150% 이상의 증액 사이클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가도 일단은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좀 됩니다. 자, 기존에 이제 주가 고점이 21년도 말에 약 42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메타버스 테마로 인한 어떤 테마성 급등이 좀 있었고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은 내년도 PER 40배 정도를 적용하면 충분히 35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또 이제 그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이제 오너 리스크로 인한 그 주가가 급락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매수의 기회로 또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두 전문가의 관심 섹터와 최선호주를 공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준 시무제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 구독도 가능합니다.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이 채널에서 또 공개되니까요. 많은 부분들 구독하셔서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